안녕하세요. 심리상담사 열정의 알유심정 41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번아웃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직장인 10명 중에 9명이 앓고 있다는 이 번아웃 증후군, 원인은 무엇이고 또 증상은 어떤 증상이고 이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걸 어떤 걸 지칭하는 건지 정의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1탄은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요. 2탄은 그럼 이 번아웃 증후군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해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1탄과 2탄 모두 다 영상 지켜봐 주시고요.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네, 번아웃의 정의는 다양한 심리학자에 의해서 정의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두 가지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한 가지는 프로이덴베르거라는 심리학자가 1975년 연구에서 주어진 업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하였으나 기대했던 성과나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인간적인 회의감과 좌절감을 겪는 상태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직장인 10명 중 9명이 번아웃 증후군을 겪었다고 말하면 상당히 심각한 상태죠. 우리나라의 어떤 특성도 있고, 조직 문화도 있고, 또 어떤 일하는 문화가 또 상당한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고려대학교 이상민 교수 팀에서 심리상담사의 초진에 대한 연구가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상당히 이 길이 지리하게 멀기도 하고 좀 많은 경력을 요구를 하기도 하고 많은 경력에 비해서 성과가 나타나는 게 굉장히 지리하게 오래 걸리는 또 길이기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소소지를 겪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연구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정의로는 이 특정한 위험 요소에 의해서 일어나는 즉각적인 스트레스 반응이 아니라 계속되는 직업상의 스트레스 요인들에 의한 대응으로 일어나는 축적된, 그러니까 만성적인 스트레스 반응이라는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트레스가 장기간에 걸친 반응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동안 그 무기력한 또 번아웃된 수준이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번아웃은 연령대나 또 얼마나 오래 일했느냐의 차원의 문제는 아니고 같고 어떤 특정한 직종이냐에 따른 이슈도 아닌 것 같습니다. 번아웃 자가진단 테스트인데요. 이거 간단하게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10가지의 리스트를 읽어보시고 이 증상 중에서 5가지 이상이 2주 이상 지속되면 번아웃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번아웃은 무슨 DSM-5에 나오는 질병명으로 진단되는 어떤 병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증상의 하나다라고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번아웃으로 뭐 의심됐다라고 해서 내가 무슨 정신과 관련된 질환이냐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간단하게 내가 내 심리 상태가 이렇구나라고 알아차리는 수준으로 의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번아웃의 증상은요, 일단 신체적인 사인이 있고, 행위적인 사인이 있고, 정신적인 사인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보시면, 신체적으로는요, 체중 감소, 또 불면, 감기 회복 능력이 저하되고요, 신체적 쇠약화가 되고, 두통, 소화 문제가 있고요, 호흡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가쁜 호흡을 쉬게 됩니다. 제가 이제 가끔 심리 상담, 직무 스트레스 관련된 상담을 할 때, 그 내담자 상담 받으시는 분들의 숨 쉬는 걸 제가 관찰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흉식으로 가슴으로 이렇게 짧게 짧게 가쁜 호흡을 쉬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숨 쉬는 거 관찰해 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어떠세요? 라고 말하면 호흡이 되게 짧아요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번아웃 증상 중에 신체적인 사인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호흡이 짧은 게 전부 다를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유의미한 증상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행위적인 신호는 분노, 짜증, 좌절 반응입니다. 아주 사소한 것에도 짜증이 나고 막 화를 내는 사람들 있죠. 이분들도 굉장히 소진되고 탈진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정신적인 신호는요. 탈진, 지루함, 환멸, 낙담, 혼란 이런 정신적인 마음을 많이 표현을 합니다. 네, 번아웃이 발생하기 전에 선행 여건, 요인을 연구에서 찾아봤더니 두 가지의 요인으로 나눠졌습니다.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개인적인 변수, 나이, 성별,
인종, 직종에 대한 변수는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 요소는 뭐냐? 하나는 직무 요구에 관련된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핵심 자원 부족에 관련된 이슈였습니다. 직무 요구는 말 그대로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직무 부담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원인이었고요. 그리고 이 직무를 해결하기 위한 업무 관련 인간관계 갈등이 상당히 이슈였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핵심 자원 부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이 업무를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경우, 그리고 직장 동료 및 상사에게 기대하는 지지를 부족하게 받았을 경우, 그리고 직무 기술 부족, 내가 이 일을 독립적으로 스스로 해낼 수 있는 자율성 부족,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가 부족했을 경우,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결정되는 모든 상황들을 자기가 이제 접했을 때, 수동적으로 접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번아웃이 발생할 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실제로 봐도 신입사원들 중에서도 번아웃된 사람들이 있어요. 왜 어떻게 신입사원인데 그럴 수가 있느냐? 그거는 IMF 시대 전과 후를 비교하시면 될 거예요. IMF 후에 입사를 하고 이제 취업 전쟁을 치룬 사람들은요, 상당히 힘겹게 어렵게 취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졸업하기도 전에 대기업과 기업체에서 어시옵쇼라고 막 이렇게 불을 선 그 스카우트 시대가 아니에요. 상당히 취업 전쟁을 몇 차례에 걸쳐서 치르고 입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취업 전쟁 상태에서 번아웃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마지못해 가서 참고 일을 하지만 굉장히 다운된 상태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직무들이 자기에게 만족스럽거나 또는 자기가 일하는 회사가 만족스럽거나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당히 번아웃된 상태에서 일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얼마나 일을 했는지 경력에 따른 이슈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연령도 있느냐? 연령도 제가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직종은 그러냐? 직종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직종도 초기에 번아웃에 관련된 연구는 뭐 간호사, 그다음에 경찰, 그다음에 뭐 상담사 같은 대인 그 업무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좀 초점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이후에 다양한 분야에 대해 연구를 해보니 비슷하더라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직종에도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내용은 번아웃 증후군에 관련된 이제 질적 연구를 한 박사 논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번아웃에 취약한 사람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대로 업무 강도가 높은 곳의 직원들, 기업 내의 높은 업무 기대 수준을 만족하기 위해서 자신을 혹사하는 완벽주의 성향의 사람들, 그리고 승진을 위해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과 격렬한 경쟁을 통과해야 하고 자신을 증명해내야 하는 기업 구조 속의 사람들, 경쟁 욕구가 큰 사람들, 기업 내부의 구성원들로부터 진실하고 정서적인 지지를 받기가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그러한 지지를 얻기 위해 자신을 혹사시키는 사람들, 업무상에서 기업 외부 요인 및 돌발 상황으로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업무가 많은 직종이나 그러한 대처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 기업 내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과 그 책임을 혼자 져야 하는 사람들, 자신의 결정권이나 의사가 기업의 외부 현실에 의해서 좌절되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겪게 되는 사람들, 자기 주장이 강해서 의사관철을 꼭 시키고자 하는 사람들, 들어보시면서 나는 여기에 해당된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번아웃 증후군에 취약한 사람들은 이제 이러이러한 해당되는 사람들이 주로 그랬다라고 하는 질적 연구가 있었습니다.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번아웃 증후군의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의 논문을 뒤졌는데요.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번아웃 증후군 해소 방법에 대한 2탄도 기대해 주세요. 그러면 또 만나요.